알겠습니다. 경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맞으실 분 계실 것 같은데. 경선 연기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25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금요일 날. 근데 의원총회를 했어. 결론이 안 나. 뭐 거기서 찌그락빠그락해. 지금 의원총회 때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 못한다 쪽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제 비판받을 분이 송영길 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죠. 본인이 1등일 때는 경선 늘 찬성. 지금은 반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낙연 대표는. 그러니까 비호감만 엄청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낙연이라면 룰대로 합시다. 지지율 상관없이 원칙대로 합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민주당스러운 거고 어른들로서의 태도죠. 이게 이낙연 대표가 이게 뭐 민주당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총리 끝나고 대선 후보로서 이 당대표 경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당원들도 눈 감아줬어요. 왜냐면은 이낙연 대표처럼 훌륭한 인물이 민주당의 자산으로서 더 크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고 이게 뭔가 좀 깨름직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한쪽 눈 살짝 감고 그냥 못 본 척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거죠. 이낙연 대표는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큰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선을 연기하는 게 이낙연 대표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면 또 납득을 할 수는 있죠. 이게 후보자 2등 주자로서 1등을 제치고 싶은데 1등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진 이런 비밀 무기가 이렇게 숨어 있어.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런 낌새라도 보이면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이낙연 대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새겨 들을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명박근혜 사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말 하거든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왜 민주당의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혜택을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룰이 있기는 해. 뭐 대선 기획단 같은 데서 뭐 최종 결정을 뭐 하겠지만 룰이 있어. 근데 대선 나오려고 하는 주자들 전부 다 상황이 이러하니 연기합시다라고 하면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당대표는 나는 원칙을 지키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66명 전체 국회의원 중에 거의 과반까지는 못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선 연기 관련한 의원총회 없시다라고 의원총회 주장해가지고 의원총회가 열려요. 근데 난 그분들의 주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근데 논리가 똑같아요. 저쪽보다 더 빨리 치르면 우리가 불리하고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요. 집중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민주당이 총선을 이겼던 그 배경에는 1년 전에 총선 룰 확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란 없이 무리 없이 공천했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조언을 구하길래 이재명 지사는 송영길 대표한테 일임해버려라. 그래도 송영길 대표는 뭐 쉽게 그거 연기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를 보고 내가 한 발 생각이 늦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연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불리할 건 없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예요. 그쪽 캠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근데 당대표한테 경선 일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원칙 없이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안 좋다는 거죠. 본인한테 조건 압박을 떠나가지고 정한 룰을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것을 룰로 정해놓고 이건 바꾸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룰을 또다시 1위 주자가 아니라 후발 주자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자고 하면 원칙을 지키는 만큼 긍정적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 대선 유불리에 관계없이 지켜놓은 룰을 갖고 굉장히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감시자로서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당이라는 이 그 정당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그 원칙도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지킬 거라고 국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저희가 보궐선거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호되게 한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 반면교사 삼아서 예, 원칙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마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송에 쓰려고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심각하게 해보는 투표 민주당 내 대선 경선 연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뭐 이게 완전 여론은 아니겠지만 새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에 그중에서도 개혁적인 분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경선 총 투표자가 52,000명 정도 되고요. 경선 연기 반대가 92%, 경선 연기 찬성 8%입니다. 이 여론을 비껴나가가지고 혹시나 민주당 최고위원 대선 기획단 등 해가지고 경선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면 이게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룰대로 하고 설사 빨리 치러서 불리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미지. 저쪽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윤석열이 들어가네 마네, 안철수가 들어가네 마네 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논란들 사이에 우리는 대선 후보를 최소 2, 3개월 빨리 뽑아가지고 쟤들은 뭐 어떤 경우에는 1월 달에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뽑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원팀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일 수 있어요. 실제로 봐봐요. 나오는 한 10명 가까운 주자들이 중에 한 명 뽑혔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캠프에 들어가 계시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무슨 단장 맡고 뭐 단장 맡고 하면서 원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잘 세팅돼가지고 지금 원팀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도 입당하네 마네 무슨 경선을 밖에서 하네 안에서 하네 지지고 볶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당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2달 연기하는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 공약 하나 밖으로 이렇게 표신하게 드러나지 않고 경선 연기만 갖고 지지고 볶는 거 이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그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걸 제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그 추미애 대표는 공천권이 있었던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당 대표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다음은 그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임기 안에는 공천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송영길 대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원칙 중심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나한테 불리할수록 그때일수록 원칙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힘이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미애 그 장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지점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드러났을 때는 앞으로 그 추미애 그 장관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면 비호감도 높게 나온다고 뭐 되게 안 좋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원들이 잊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도 지금 여기에서 말 안 듣는 그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설득하는 것도 노력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도 없는 의원총회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려고 하는 이 노력도 가상한데 결론은 원칙을 지키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이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당헌 당규를 끝까지 수호한 당대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기는 길이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뭐 유튜브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92%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5만 명 넘는 숫자가. 그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했던 19일, 20일 1028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요. 민주당 지지자에만 물어봤을 때
51.2%, 경선 연기 반대, 그리고 경선 연기 찬성은 33.2%밖에 안 됩니다. 민심에 역행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문제로 지금 막 부글부글한데 내가 태생적으로 민주당이라 그거 갖고 지지를 처리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대못 박지 마세요. 멍청한 짓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마찬가지신데요. 어르신들이시잖아요. 70 넘은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원칙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고 있지만 지더라도 깨끗이 지겠다. 근데 자기 그 뭐 소위 개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몇십 명 몰려 나와가지고 뭐 의총이 없시다, 당무회의 없시다 막 이렇게 연판장 돌리는 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다른 분들은 최근에 뭐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했던 다른 분들은 그렇게 경선에서 연기론을 주장은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팬덤이 강력하게 막 난동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위라고 알려져 있는 그 후보의 소수의 팬덤, 그러니까 그 소수가 약간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1위 후보를 흠집내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경선 연기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2위 후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팬덤 안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2위 후보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서 이 사람만 오직 연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이 세계가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회자를 뽑아서 행사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렇게 자꾸 땅 파고 들어가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만 해도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예.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걸 따로 짤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좀 화가 나 있는 건데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표신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호남에서 계신 어르신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 온라인상의 지지 세력이 그분들 행사에만 지금 가시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뭐 곤충이라고 불리시는 예, 분들. 곤충들. 더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이종훈 PD 시사타파 방송 뭐 새벽에 잠깐 그런 이야기도 했던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이 윤석열 할 때 그렇게 막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됐건 조국 장관 임명을 해요. 근데 그게 끊이지가 않잖아 지금 흔들기가. 그래서 그 민주당 쪽에 주요 포스트가 뭐입니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조국 장관을 정무적으로 사퇴시키자고 한 사람이 이낙연 총리였고요. 이해찬 대표는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물러나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상황이었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얻고 있냐면 조국 장관 지키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촛불이 났을 때 여의도로 공수처 설치하는 걸로 옮겨왔잖아요. 예. 끝까지 남아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에서 촛불이 2개 만들어졌던 예. 바로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조국 수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낙연 대표 때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청년이 있죠. 25살짜리. 박성민 씨.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우리 쪽 시각은 아니지만 조국 장관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국 장관을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청년이. 예. 그 청년 최고위원이 사실은 디테일은 모른다니까. 그 사람이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자마자 이낙연 캠프로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청와대 25살짜리 비서관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비서관. 행정관도 아니고.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이낙연은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닌 사람인 건 맞아요.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었던 간에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면서 또 조국 장관을 어떻게 보면 내쳤던 이낙연을 지지하는 내가 말했잖아. 이낙연을 지지자가 아니고 반 이재명 파들이라고. 예. 그래서 무슨 행사를 가도 그놈들은 민주당의
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장관들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비난했던 놈들한테 얹혀갖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경선 연기하자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본인은 당원 당규 교체가지고 임기 8개월만 해도 되게끔 임시로 고쳐버리고 자기가 1위일 때는 이 원칙대로 가자고 해놓고 그 이야기를 송영길 대표가 했었어요. 의원총회 할 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왜 1위 하실 때는 그때 이야기는 원칙 지키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경선 연기 주장하시는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온갖 특혜와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처럼 우리 결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면 주장하고 협치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에 와서는 또 원칙을 깨자고? 그러니까 뭐 당원 게시판 가면은 연기론이 대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당원 게시판 빨리 실명화하십시오. 그거 실명화하자마자 10분의 1 정도로 글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의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명화부터 빨리 하시고 이게 원인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수가 집중되는 곳으로 해서 자기 마켓만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고립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뭐 어떤 화합이나 원팀이나 이런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누구를 제명시켜라, 누구 나가라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등에 업어버렸어요. 이미 그들끼리는 한 몸이 됐다고. 봐봐요. 이 이야기 참 안 하려고 그랬다. 보궐선거 패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예. 아 맞아요. 예. 대선 나오는 룰 때문에 당대표직을 일찍 사퇴하고 선대위원장으로 갔을 뿐이지 당대표 효과를 그때까지 했다고. 민심이 악화되고 그 임기 기간 동안 민주당이 보궐선거로 폭망을 했잖아요. 그 책임을 지시는 건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난 최소한 이제부터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와서 자기 국회의원들 막 들쑤셔가지고 연판장 돌려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대선 나오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겁한 일이죠. 최소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 5명이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거 결과 나왔을 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책임자로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든 아니든 형식적으로 당대표였고 선거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얼굴 비추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 사라졌어요. 자맹했다 그랬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봐도 저 이낙연 개 사람인데 싶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조국 때문이다, 추미애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했었잖아요. 특히나 그 청년 비서관으로 간 그 박성민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조국 장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애를 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니 박성현. 박성민. 그런가? 그 이름을 몰라. 이름도 모르는 그 뭘 했다고 도대체 청년 최고위원이 되고. 아니, 박성민 같은 애들이 재판 상황을 알긴 할까요? 그런 애들이 조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준석에 대해서 맹폭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박성민 갖고 늘잖아요. 그 빌미를 왜 주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때 최고위원 시켜놓고 끝나자마자 캠프로 갔다가 어떻게 줄을 잘 타가지고 청와대 가시는 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깨놓고? 그 얘기 더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자, 어쨌건 지금 경선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기시키고 날짜 막 딜레이 시키고 마치 내일 어제 나올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나오고 못 나오고 25일 날 내겠다 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지고 볶음이 있을 거며 논란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논란이 생기면 원칙대로 하면 돼. 지금에 와서 어떤 논란을 연기론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처음부터 원칙대로 합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원칙대로 하면 돼. 근데 지금 이미 연기됐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